SOT 테크닉은 세이크름 옥시피탈 테크닉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세이크름 청골, 우리가 얘기하는 청골을 얘기하는 거고, 옥시피탈은 우리가 후두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테크닉인데, 여기 보이는 그림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블럭이라고 해요. 블럭. 삼각대라고도 하죠, 한국말로. 블럭.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바닥에 대는 것을 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블럭 보드가 이렇게 세트로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SOT라는 테크닉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손으로 이렇게 직접 교정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단체드나 디버시 타입이 아니고, 이 테크닉은 좀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마일드하고 아주 소프트한 그러한 테크닉. 여기 보이는 이 블럭을 환자의 중력을 이용해서 수술을 치료하는 굉장히 그 부드러운 테크닉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를 배워서 이거를 전적으로 다 이 테크닉 위주로 할 수도 있어요. 내 성향에 잘 맞으시면. 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액세서리 테크닉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서 테크닉을 여러 개를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적용해서 쓸 것인지 또 전혀 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연계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T는 환자의 췌장과 호흡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테크닉으로서 천장관절, 세이크로밀리아 조인트의 정상적인 기능을 근골격계, 신경계, 그리고 생리계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이론에서 시작된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SOT 테크닉은 환자를 기본적으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치료를 설명합니다. 세 개의 카테고리라는 것은 이 골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세 분류로 나눠요. 카테고리 1, 2, 3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했던 후두골, 앞절에 옥시프로파이버라는 테크닉이 이제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SOT 테크닉은 어떠한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환자의 호흡 메커니즘 있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러한 호흡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뇌척수라고 하는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 세레브럴 스파인 플루시라고 하는 그 뇌척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척수가 이 브레인 뇌 쪽에서 그 세이크론까지,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부터 우리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이 척수가.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이 골반에서 여러 가지 뭐 카테고리 1, 2, 3 이런 서브락테이션이라든가 어떤 척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에 의해서 이것이 정체가 되면 그것이 독소로 변해요. 독소로 변해서 우리 병을 만들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치료하는 그러한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1분에 6번에서 12번 정도 모든 각 지체가 그 플렉션, 익스텐션이라는 모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운동을 해요. 우리 전신은. 그래서 우리가 CST라는 테크닉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호흡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플렉션, 익스텐션, 모션이 이렇게 돼서 그런 모빌라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서 우리가 뇌척수의 운행이 그 펌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것을 운동성을,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테크닉입니다. 근데 SOT는 지금 이러한 것들의 좀 일부도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머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수초라고 하는, 우리말로 봉합선이라고 해요. 이 봉합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얘가 이런 모습으로, 내쉴 때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축도는 이렇게, 우리가 템블라스라고 하는 축도 이런 식으로, 또 이 악식탈과 이 전두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이런 모습으로 벌어져요. 그거 내쉴 때는 반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의 안에 있는 그 자이프람이라고 하는 그 행경막이라는 게 있어요. 행경막은 호흡을 들어 마실 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천골은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문 방향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고 충돌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압력이 여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때 압력이 이 세이크룸의 안쪽을 치면서 그 척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펌핑이 계속 우리 몸에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어떤 그러한 가동성이 사라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뇌척수라고 하는 그런 척수의 정체적인 모습.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시냇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딘가 정체가 되면 그 물이 녹조가 생기고 부패가 되고 썩게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 우리 몸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참 높은 그러한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반에서 세 개의 캐러고리로 나누는데, 캐러고리 1은 뭐고 2는 뭐고 3는 뭐냐, 이것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캐러고리 1은 여기 안쪽에 이 천골과 장골과 연결되는 관절을 우리가 해서 천장관절이에요. 세이크로밀리악 조인트, 우리가 SI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는 우리가 부드러운 윤활 역할을 하는 그런 스노비알 조인트, 그러니까 활액나무로 차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천골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이런 식으로 포스티리얼 임피리얼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엔티리얼 임피리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익스텐션, 플렉션 이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안쪽에 있는 세이크로밀리악 조인트, 이 안쪽에 있는 관절이 부드러운 그런 관절.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의 엔진 오일과 같이 아주 그렇게 부드러운 윤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조인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 이 세이크룸이 움직여서 펌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정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에 보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캐러고리 1은 천장관절 세이크로밀리악 조인트의 활액관절, 우리가 시노비알 조인트라고 하는 이 부위에 관련된 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브락테이션이죠. 모습으로 후방, 포스티리어, 전방, 엔티리얼 변이의 이상이, 이러한 캐러고리 1의 현상을 4개의 우리가 4개의 두개골, 경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에 있는 막이 이제 연질막, 지주막. 연질막과 지주막 사이에 얇은 공간이 있어요. 그 네 척수가 그리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겉에는 경막이라는 막이 있어요. 영어로 우리가 드라마라고 해요. 그래 경막이 뇌에서부터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4개의 두개골의 경막, 척추 경막, 동공을 포함한 경막 신경계 전체의 혼란 상태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혼란 현상은 뇌 척수의 일시적인 호흡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신경 생리계와 신경 반사 생리에 임상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후두골과 관련되어 있다. 골반은 반드시 호흡과 상호적인 움직임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 기능이 사라지는 경우는 골반은 호흡 운동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체에 유독한 독성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 천장관절 안쪽의 문제로 인해서 이 경막, 드라마라고 하는 경막, 이러한 막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 장기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우리 몸에 여기 올간이라고 해야지, 안에 있는 장기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메디컬 닥터들이 얘기하는 내과적인 문제, 내과. 그러니까 장기의 문제, 내과잖아요. 내과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한번 읽어볼게요. 캐러고리 1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첫 번째 호흡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호흡, 캐러고리 1에 의해 조절이 되며 이 기능의 중단 현상은 건강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로 환자의 진료할 때 우리가 카테고리 1에 매우 신중히 관찰해야 됩니다. 사실 카테고리 1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큰 병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막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서 손발이 저리고 땡기고 그러면 막 당장 병원에 달려가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차일피일 하다 보면 결국은 큰 뭐 암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캐로블이 완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사실 MRI를 찍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의 환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로블이 완은 일반적으로 그 로백 페인이라고 그러죠. 요통으로 시작이 돼요. 처음에 허리가 약간 뭐 죽게 아픈 게 아니라 약간 아프지만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캐로블이 1, 2, 3를 우리가 찾았을 때 한 사람이 이 개를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1, 2, 3에 다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2, 3를 가질 수도 있고 1, 2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치료의 법칙은 항상 뒤에 거를 먼저 치료합니다. 뒤에 거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은 두통과 요통, 팔, 축농증, 비염, 감기, 변비, 각종 관절통 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장관절, 내축에 있는 문제 있고 그 서비칼, 경추의 1번과 2번, 3번 행돌기가 매우 민감한 것이 이제 특성, 증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캐로블이 완에 나타났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캐로블이 완의 구별법.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 좀 답답해서 제가 그냥 강의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차트보다 제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답답해져도. 아까 캐로블이 1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을 드렸고 캐로블이 1을 또 2를 설명을 드릴게요. 2는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뼈의 문제예요. 뼈, 본이라고 해요. 이 뼈의 문제인데 뼈에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뼈는 정형외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즉 골반의 변이에요. 그리고 골반의 어느 부위냐? 바로 아까는 캐로블이 1은 천장관절의 안쪽에 부드러운 윤활 역할을 하는 그런 소비알 조인트의 소브락테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캐로블이 2는 천장관절이 후면에 있는 세크로밀리아 조인트를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관절의 문제예요. 앞에 있는 관절은 세이크름이 일텐션, 플렉션의 모션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관절이지만 뒤에 있는 이 관절은 우리 척추를 떠받치고 있는 중력을 유지하는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척추를 반듯하게 잘 이렇게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틀어지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척추의 이 럼바 바이브의 가장 밑에 세이크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그 위에는 바로 어떤 보상으로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우리의 몸의 이 뇌의 중력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즉각적으로 보상으로 쫙 머리까지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강한 섬유줄로 되어 있는 관절이에요. 잘 중력을 지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소브락테이션, 변이를 생기면서 골반이 틀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상으로 우리 이 뇌의 중력은 항상 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가 쓰러지게 되면 이렇게 보상을 하게 돼요. 또 이렇게 쓰러지면 또 이렇게 보상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스콜리오시스 환자, 측만증, 그 다음에 한쪽이 쓰러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쪽을 누르니까 한쪽으로 디스크가 밀려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요. 이런 디스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손으로 막 오도독 소리 나면서 했던 교정이 이거를 치료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캐로블이 2는 지금 뼈의 문제다. 정형외과의 같은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절은 이 천장 관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얘하고 또 뭐가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는 웰륨이라는 이 장골하고 여기 템브라스라고 하는 템브라스 본 이 축도골하고 같은 커플 모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 이렇게 벌어지지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상호 간에 그 어떤 로백 반응을 일으키는 서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즉각적으로 얘도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도라고 하는 이 뼈가 틀어지니까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턱에서 소리가 나게 되고 문제가 되고 한쪽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의 변이, 골반의 소브락테이션은 즉각적으로 이 턱관절의 보상이 이루어져요. 턱관절. 왜? 축도의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축도에 TMJ 조인트가 있잖아요. 그 템브라하고 이 맨디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 조인트,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캐로블이
2는 이러한 결과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캐러거리 3는 어떠한 문제냐면 그러니까 자골신경,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크 헤르니아라고 하죠. 이 디스크가 바로 캐러거리 3입니다. 왜? 자, 골반이 틀어지고 그 중력을 유지해서 보상을 하려고 척추가 틀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캐틀리지,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우리 추간판이 한쪽을 누르니까 추간판은 안에는 80%가 수핵, 뉴클리스라고 하는 수핵으로 차 있어요. 겉에는 애니러스 파이버라고 하는 섬유질로 되어 있지만 속에는 뉴클리스라고 하는 80%의 수액이 한쪽을 누르니까 압력이 약한 쪽으로 쭉 하고 삐져나가는 거야. 터져버리거나 삐져나와서 이와 같이 밀려나와서 옆에 있는 이 스파이널 로브라고 하는 신경을 압박하는 거예요. 신경을 압박하는 이게 디스크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캐러거리 3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캐러거리 3는 결국은 뭐야? 환자들이 잘 알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쩌려요. 뭐 이런 사람.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사이나크 신드롬이라고 해서 사이나크 신경은 좌골신경을 말 그대로 좌골신경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이크룸하고 이 피머 헤드에 붙어있는 피리포미스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얘가 다리가 이렇게 되면 이 근육이 쫙 늘어나면서 여기에 아주 큰 이런 손가락 많은 이 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또는 얘가 이렇게 제껴지면서 그 이상근이 수축이 되면서 두꺼워지니까 또 아파버려요. 그때 생기는 것이 이걸 우리가 좌골신경통 또는 피리포미스 머슬의 신드롬 또 사이나크 신드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캐러거리 3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와 이쪽 이상근에 의해서 이 사이나카 신경이 압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좌골신경 이 두 가지를 캐러거리 3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치료를 하죠. 캐러거리 1, 2, 3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환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SOT 방법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임상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캐러거리 환자가 왔으면 이래요. 처음에 그냥 늘 허리가 아파요. 뭔가 아파요. 저기 전라도 말하면 껄쩍껄쩍하게 아파요. 충청도 말하면 늘 아주 뻐근하게 아파요. 이렇게 이제 늘 아픈 거예요. 페인이 항상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일을 못하거나 뭐 병원에 가서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늘 아픈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한의학으로 따지면 신장이 약하면 막 허리가 아프잖아요. 신장 이렇게 아픈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환자가 잘 설명해. 늘 그냥 허리가 뭔가 기분 나쁘게 아파. 이런 사람들이 캐러거리 많이 해요. 그럼 카테고리 2는 어떤 사람이냐?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자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우려고 하는데 아파가지고 눕질 못하겠어. 아니면 내가 어제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삐걱해가지고 꼼짝을 못하겠어. 나 50견이야. 나 턱관절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캐러거리 2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캐러거리 3는 환자가 뭐라고 그래? 아이고 나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웅덩이가 땡겨요. 뭐 발가락이 저려요. 애려요. 따가워요. 뜨거워요. 막 여러 가지 이상감각 현상이 나타나요. 따갑거나 뜨겁거나 감각이 없거나 무감각이거나 이런 이상감각 현상을 우리가 디스크 환자들이 무릎 밑에까지 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캐러거리 3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임상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1, 2, 3를 구별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고 SOT에서는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직립 상태를 취하는 거예요. 환자를 세워놔요. 이렇게. 자, 세워놨어요. 그런데 평상시 안경을 착용하던 사람은 안경을 쓴 채로 그리고 치료사는 환자의 옆에 삼각근 중심으로 엔티리얼 포스티리어 앞으로 뒤로 이런 스윙 A2P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가 아니고 0.5mm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앞뒤로 움직이니까 A2P로 어떤 그 스윙 현상이 나타나니까 내가 이 삼각근 중심으로 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를 보라는 것보다는 머리가 더 많이 움직이겠지요, 얘가. 그러니까 머리 보면 잘 앞뒤로 이따 서 있는데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거는 캐러거리 1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여기 캐러고리 2 안 나왔지만 캐러고리 2는 어떤 사람이냐? 내 터널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여요. 이렇게. 한 15초만 서 있으면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어깨가 한쪽에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귀를 보니까 귀가 하나가 더 낮고 높아요. 그리고 여기 유양돌기라고 하는 메스토리프레스라고 하는 이것이 높이가 달라요. 아니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 골반이 틀어져서 위에서 포상으로 어깨가 올라갔거나 얘가 틀어져 있거나 이렇게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캐러고리 2야. 뼈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인다. 이런 모습. 그냥 캐러고리 3는 어떠냐?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앞으로 숙이고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기울어져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한쪽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안탈기아 포션. 통증이 가장 없는 쪽. 내가 이렇게 여기 눌려서 아프니까 이걸 열어줘야 통증이 안 아파요. 우리 몸에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오른쪽 레터널 디스크라고 하면 오른쪽을 열고 오는 거예요. 오른쪽 미디얼 디스크라면 오른쪽을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센트럴 디스크 정중앙으로 디스크가 밀려오면 양쪽이 아프니까 허리를 숙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캐러고리 3 환자를 보게 되면 한쪽으로 사이딩 포지션, 기울어져서 온다. 안탈리아 포지션으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임은 없지만 기울어져서 온다. 왜? 페인을 가장 통증이 없는 쪽으로 내가 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자세로 오는 거예요. 이게 캐러고리 3.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마인드 랭귀지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 환자가 오른쪽 손을 이렇게 엔티리얼 방향으로 향해서 피게 돼요. 이렇게 손바닥이 전방을 향해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나는 내가 닥터라면 뒤에 서는 거예요. 뒤에 서서 왼손으로 이쪽 어깨다 올리고 오른손으로 이 팔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에게 호흡을 크게 들어 마시고 후 내쉬세요 하면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버텨라. 그런데 나는 그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미리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돼요. 청각적으로 들어서 대뇌에 전달돼서 다시 힘을 주는 것을 채팅하는 거예요. 이건 근반응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검사를 했더니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냐 아니면 왜 뚝 떨어지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강하다 그러면 이거는 노멀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뚝 떨어지면서 힘이 들어간다. 이거는 양성반응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캐러고리 1이에요. 근데 캐러고리 1, 2, 3는 반대쪽 컨택 부위만 달라요. 자, 캐러고리 1은 이때 어디를 잡냐면 천장관절, 여기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장관절 찾기가 힘들으니까 그냥 PSIS, 이 튀어나온 뼈를 우리가 PSIS라고 하는 이 뼈에다 대라고 그래요. 그럼 대면 거기가 천장관절이에요. 그래서 가장 튀어나온 뼈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그 검사를 하는 것이 캐러고리 1입니다. 캐러고리 2는 뭐냐? L5의 트랜스퍼스 프레셔스. 5번 교추의 횡돌기. 횡으로 있다고 해서 트랜스퍼스 프레셔스라고 해요. 횡돌기에다 대요. 근데 횡돌기 5번 찾기 힘들죠. 그래서 웰리아 클래스 9에다 대요. 웰리아 클래스 장굴릉이라고 그러죠. 장굴릉에다 대면 L8. 거기다 대고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힘이 떨어지면 캐러고리 2가 됩니다. 캐러고리 3는 어디냐? 여기 보면 턱 튀어나온 뼈 있죠. 일본의 쪽 들어간 부위에서 일본의 횡돌기 끝하는 정상돌기, 유양돌기라고 이 부분에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터치를 했을 때 힘이 떨어지면 3. 스트롱 강하면 정상. 그래서 여기에 힘이 떨어진다면 디스크 환자라는 얘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캐러고리 1, 2, 3를 검사하는 방법을 마인드 랭귀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이제 증상입니다. 캐러고리 1에 문제가 있을 때 장기에 의한 허리에 통증이 되고 고혈압, 저혈압 환자하고 눈, 귀, 코, 목, 귀염 등 이러한 이비인후과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손발이 차게 되고 사지에 혈액순환 장애가 와요. 심각한 거죠. 이 캐러고리 1이 사실 심각한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치료법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러고리 1, 2, 3를 구별하는 것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늑구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자, 첫 번째 늑구루의 손가락 두 개를 올립니다. 환자의 뒤에서, 환자는 직립 상태에서. 그리고 환자에게 머리를 플렉션, 익스텐션 모션을 시키는 거예요. 자, 플렉션, 익스텐션 시킬 때에 이 늑골이라는 뼈는 이 갈비뼈잖아요. 이게 흉곽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중요한 오장육부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얘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골 갈비뼈는 안정적인 뼈여야 돼요. 머리를 숙여도 얘는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늑골, 첫 번째 늑골에다 대고 머리를 숙이고 뒤로 익스텐션을 시켰더니 얘가 양쪽이 쑥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런다면 캐러골이 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쪼그락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캐러골이 2는 한쪽만 올라갔다 내려갔대요. 머리를 제키고 숙이고 제낄 때 한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거는 캐러골이 2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캐러골이 3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늑골을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안 더워요? 덥죠? 내가 더워서 그러는 거야. 에어컨 틀자고. 아주 살짝 트는 게 좋겠죠? 네, 더워지죠? 흡시나.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캐러골이 1, 2, 3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상적으로 캐러골이 1은 은근히 허리가 아프다. 캐러골이 2는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다음 막 속에 소리가 난다. 어깨가 아프다. 이런 오십견 뭐 이런 것들이다. 3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뭐 이러한 이상감각 현상이 생긴다. 감각이 이상해지고 뭐 이상한 통증을 느낀다. 방사통이 있다. 이런 것이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SOT 방법은 우리가 앞뒤로 움직인다. 1, 좌우로 움직인다. 2, 3, 움직임이 없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다음에 마인드 랭귀지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세이크로 밀리악 조인트 됐을 때 떨어진다. 1, 5번에 힘들기다 했을 때 떨어진다. 2, 여기 외양돌이다 했을 때 떨어진다. 3,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늑골은 양쪽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은 1, 한쪽만 올라갔다 하면 2, 3는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검사법에서 구별이 딱 될 거 아니에요. 1, 2, 3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치료. 치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자가 1, 2를 가지고 올 수 있어. 병행해서 병이 걸린 거야, 두 개가. 그러니까 2하고 3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뒤에 거를 먼저 치료하고 치료가 되면 그 다음날 앞에 거를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2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소리는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쪄지고 디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치료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생겼어요? 골반이 틀어져서 생겼잖아요. 그 둘째 날은 디스크를 골반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의 문제는 아주 금방 당장 막 죽게 아픈 게 아니니까 캐러골이 완은 나중에 치료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캐러골이 완이 가장 나중에 치료하는 거지만 제일 길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걸려요. 2, 3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캐러골이 완을 어떻게 블락킹해서 치료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환자를 프론 포지션, 엎드려인 자세, 이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 렉체크를 합니다. 렉체크. 다리 검사를 한다는 게 도끼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숄렉과 농렉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족과 장족을 찾아야. 자, 장족이 발생이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장족 검사하는 방법은 이따 실기 때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다른 다리 길이 검사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SOT에서는. 그래서 그냥 장단족을 발견하고 서비컬 신드롬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형편상 오른쪽이 숄렉, 단족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른쪽이 단족이에요. 왼쪽은 장족, 길어요. 근데 장족과 단족의 차이는 골반에 뭐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단족은 이 웰리움이라는 장골이 이렇게 후방으로 하방으로 돌아간 거예요. 포스트리피를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다리가 골반에 붙어있던 다리는 자 후방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고 하방으로 가니까 위로 올라가서 얘는 엔트리얼 수필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다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긴 쪽은 뭐냐? 이렇게 붙어있는데 얘가 A 전방으로 가니까 얘는 P로 가잖아요. S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쳐져요. 그래서 다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길다는 얘기는 이 골반이 AS 엔트리얼 수필 방향으로 간 거고 다리가 숄레 짧다는 얘기는 포스처 인피럴 방향으로 간 거예요. 즉 우리 약자로 얘기하자면 PIAS. 처럼 치료는 간단하잖아요. 얘가 뒤로 갔으니까 앞으로 가게 하고 앞으로 간 걸 뒤로 가게 해주는 게 우리가 블로킹입니다. 블로킹을 이렇게 요건데 우리가 이 피머 헤드라인이 한 20도에서 125도가 남자, 여자는 한 125에서 130도가 돼요. 그 각도에서 얘를 이렇게 블로킹해서 이 중심이 이 세이크룸의 중심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반대쪽은 이제 앞으로 갔으니까 뒤로 고이야 다리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전상장골극 ASIS에다가 얘하고 정면으로 마주보게 이렇게 놔야 돼요. 이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갔던 게 얘를 아프다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제 뒤로 가. 얘가 뒤로 갔던 것을 뒤에다 보니까 중력에서 앞으로 가서 다리 길을 맞췄던 이제는 같은 이퀄 라인, 같은 동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같아졌어요. 그럼 잘한 겁니다. 근데 이거 했는데도 다리 길이가 여전히 짧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뭔가 잘못한 거예요. 검사를 잘못했든지 블락킹을 잘못했든지. 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떤 동작을 취하냐면 환자에게 다시 호흡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3번을 반복하고 나는 시계를 보면서 지금부터 5분에서 6분 정도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뭐를 보냐면 크레스 사인과 달러 사인을 봐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겠나? 네, 여기 이제 크레스 사인과 달러 사인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웰리아 크레스트, 장골 능을 영어로 웰리아 크레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능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있는 직립근이라고 해요. 서 있다고 해서 일렉 머슬이라고 그러잖아요. 서 있는 근육, 기립근이잖아요. 기립근하고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죠. 이 근육을 웰리아 크레스트 라인에서 얘를 근육이 2개가 있는데 근육의 가장자리에서 미디얼, 내축으로 얘를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손 끝으로. 밀었더니 한쪽이 탄하고 탄력이 좋으면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겠죠. 근데 얘가 근육에 힘이 없으면 쑥 들어가겠죠. 그래서 2개를 판단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어디에 탄력이 있고 없느냐를 비교를 했을 때 탄력이 좋은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쪽을 우리가 메이저 사인이라고 해요. 탄력이 약한 쪽을 마이너 사인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검사를 웰리아 크레스 라인에서 한다고 해서 크레스타인이라고 해요. 이 검사법을 크레스타인인데 근육 검사를 했더니 탄력이 좋은 쪽을 메이저, 약한 쪽을 마이너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또 하나는 달러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달러가 뭐예요? 미국 돈을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달러의 세트, 동전 크기만치를 내가 찔러서 근육에 탄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사인이라고 해요. 그럼 어디를 찾느냐? 이 PSI에서 5cm, 약 2인치죠? 2.5cm, 2.5인치인가요? 이렇게. 2인치 정도죠? 2인치 정도. 5cm 들어서 한 3cm 가면 우리가 엉덩이에서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거기를 손가락 2개로 동전만치 크기를 이렇게 찔러서. 그랬을 때 탄력이 오른쪽이 좋고 이쪽이 약하다 그러면 여기가 메이저, 여기는 마이너. 여기가 좋으면 여기가 메이저, 여기가 마이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크레스 사인과 달러 사인 2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크레스 사인과 달러 사인의 치료에서 지켜야 할 룰이 있어요. 꼭 지켜야 할 룰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같은 날 2개를 다 치료하지 말아요. 크레스 사인도 치료하고 달러 사인도 치료하지 말고 2개를 비교했을 때 이 근육의 변이가 심하게 차이 나는 것을 치료하라. 근육이 탄력이 비슷하면 걔는 너무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근육 비대칭이 많다고 그러면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해야 돼요.
크레스타인이 심하면 크레스타인, 달라사인이 심하면 달라사인 두 개 중에 하루에 한 가지만 치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치료할 때 아까 근육이 탄력이 좋은 걸 메이저, 약한 쪽을 마이너라고 그랬죠. 치료할 때 꼭 탄력이 좋은 쪽을 먼저 교정을 하고 약한 쪽을 나중에 하라. 치료할 때 두 개 중에 하나만 치료하고 치료할 때 근육이 좋은 쪽을 메이저를 먼저 치료하고 마이너를 나중에 치료하라. 마지막 하나는 드랍이 있는 쪽, 드랍이 아니고 밑에 블럭이 있는 쪽을 치료하지 말래요. 자, 여기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있는데 이 블럭이 밑에 딱딱한 블럭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눌러버리면 이 사람이 충격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하지 말고 여기가 블럭이 있으면 없는 여기를 치료하고 여기가 블럭이 있으니까 내가 충격을 주면 문제가 되니까 블럭이 없는 그러니까 블럭을 피해서 스로트하라, 교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뭘 치료하냐면 달라사인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여기 스카핑이 꼬집다는 얘기잖아요. 꼬집고 턱을 회전을 시키는 거. 자, 보세요. 자, 달라사인이었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여기 동전을 이렇게 크기를 찔러봤더니 여기가 탄력이 좋고 여기가 약한 메이저, 마이너라고 만약에 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항상 메이저를 먼저 치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메이저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PSIS에다가 내 80홈이라고 하는 부상골뼈를 대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척추 방향으로 지금 턱이라고 해요. 턱.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이너 쪽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 쪽에 뭐가 있어요? 밑에 블로킹이 있으니까 블로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관련된 근육을 직접 꼬집어줘라. 메이저가 이쪽이라면 이거를 먼저 해주고 이거를 나중에 해주면 되죠. 그렇죠? 블럭이 바뀌어 있다고 그러면 블럭이 없는 쪽을 피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골반을 꼭 하고 교정해 주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설명 안 하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이 골반이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넘어간 걸 보여서 얘가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척수가 잘 운행이 되고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이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이런 환경에 너무 오래 처해 있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환경에 만쳐 있기 때문에 이 블로킹을 빼버리면 옛날에 안 좋았던 그 소브라케이션 그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안 좋았던 상태로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길이가 짧아서 교정해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짧아지잖아요. 그런 상태로 다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는 이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데 너 이거를 좀 유지해. 브레인 쪽 하드디스크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 터치가. 내가 교정을 직접 어저스트먼트가 아니고 너 이거 기억하고 메모리하고 있어 이 얘기. 터치를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뺐을 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이 근육에 그 어떤 디프럼 달랐었잖아요. 달랐던 것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해야 돼. 이게 달랐어요. 치료예요. 조금 이해가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뭔 치료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사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럼 크레스타인은 어떻게 치료하나 볼게요. 크레스트. 크레스타인 치료법은 여기도 이제 이쪽이 메이저라고 할게요. 이쪽이 마이너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탄력이 좋고 나빴어요. 그러면 메이저를 먼저 치료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는 달라사인은 PSI에서 이렇게 톡 회전을 시켰는데 지금은 장골릉 웰리아 크레스트에다가 80홈 요 꺾으면 요 나오는 거를 두상골이라서 80홈이라는 이 뼈로 하는 게 아니고 칼날 컨택을 해. 에지 컨택을 해. 칼날만 이렇게 컨택을 해서 장골릉에다 대요. 웰리아 크레스트에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터치해요. 메모리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더니 뭐가 있어요? 밑에 블로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 자골에다 컨택을 해서 이게 크레스타인입니다. 간단해요.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래서 달라사인과 크레스타인은 구분해서 둘 중에 하루에 하나만 치료하고 치료할 때 항상 메이저를 먼저 치료하고
블락킹이 있는 줄을 피해서 치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치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아까 했잖아요. 캐로그리 많이 제일 길다. 칵텔스만 하면 말 그대로 기침 테스트예요. 이게 뭐냐면 SB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치료하는 건데, 자, SB 플러스 마이너스가 뭔지 여러분들 모르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SB가 무슨 약자인지? 네? 오케이. 자, 세이크룸의 베이스는 청골이, 이게 청골의 세이크룸이잖아요. 베이스, 상단 부위를 베이스, 밑을 에이펙트라고 해요. 청골의 상단 부위가 포지티브가 됐다. 플러스는 포지티브가 됐다. 이게. SB 마이너는 뭐냐? 이 청골의 세이크룸에, 그러니까 SB, 세이크룸의 베이스 라인이 네가티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됐냐? 네가티브 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이 용어를 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청골이 이게 익스텐션이고 이게 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게 플렉션이고 이건 익스텐션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그 같은 학자들도 다 다르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만약에 혼돈하면 완전 다른 치료가 되니까 그냥 청골의 상단 부위가 플러스 되냐 네가티브 되냐 이렇게 이 사람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SB 플러스 세이크룸 베이스 라인이 포지티브가 네가티브. 이걸 어떻게 찾아요? 기침. 내가 환자의 5번의 SP L5의 스파이널 플렉스에 물병을 올려서 물 가득 채워서 올려놓고 기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없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L5의 SP에다 컨택을 하고 환자한테 기침을 하면 복압이 딱 순간적으로 임팩트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기침을 할 때 얘가 위로 떨어졌다 앞으로 떨어지면 노말이다. 정상이다. 근데 기침을 콜록하니까 이거 위로 이렇게 튀어. 이건 SB 플러스다. 청골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침하면 이게 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SB 마이너스 된 사람은요, 기침을 하면 청골이 이렇게 덜썩하고 앞으로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앞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SB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컥 테스트, 기침 테스트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기침을 했더니 손이 앞으로 떨어지면 SB 마이너, 이게 위로 떨어지면 SB 플러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복잡해요. 이것도 이해를 안 시켜주면 여러분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잘 들으면 이해할 겁니다. SB 플러스는 지금 청골의 상단 부위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된 거지만 이 노란 큰 신경의 가장 겉에 있는 드라마라고 하는 경막이 익스텐션 된 거예요. 어딘가 익스텐션. 그래서 내 척수가 청골까지 잘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내려와요.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여기에 모여 있어요. 부어 있어요. 이거를 SB 플러스였나. 그럼 SB 마이너.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세이크룸의 플렉션이 돼서 내 척수, 세레브랄 스파인 플루시라고 하는 내 척수가 여기를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여기가 말라 있는 거예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플러스는 내려와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 마이너는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스파이널 코드가 어디에 익스텐션 돼 있고 플렉션 된 건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찾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SB 플러스는 청골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더 악화를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SB 플러스는 청골이 이렇게 됐으니까 더 청골을 그렇게 만들어요. 밑에 있는 블록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뜨니까 청골이 더 익스텐션 됐잖아요. 그럼 여기도 더 익스텐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를 싹 올리고 이 척추가 드러나게 이렇게 놓고 나는 이 손을 세이크룸만 딱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이 미골, 컥식이 어떻게, 항문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들어 마시라고 그래요. 들어 마실 때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때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쉬세요하고 쭉 놔주면 척수가 싹 올라갈 텐데 더 악화시킨다고 그랬어요. 호흡을 들어 마시세요 하고 나는 더 얘를 압박을 해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환자에게 호흡을 내쉬지 말고 멈춰 하는 거예요.
더 흥분하게 교감신경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흡을 들어 마시라고 해놓고 내쉬라고 해야 되는데 호흡을 들어 마시고 멈춰 하고 나는 더 이것도 못 올라가게 막아버리니까 확 순간적으로 흥분하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창백해요, 안 해요? 어디가 누구하고 시비 붙었는데 확 하려고 그러면 확 창백해지듯이 특히 이 척수가 어딘가 익스텐션이 돼가지고 척수가 못 올라가는 그 부위는 더 빨리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반점이 생겨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브랜칭 현상이라고 해요. 하얀 반점이 부르부르 띠로 생겨요. 그럼 이 부위의 척수의 스파이널 코드에 돌아가 경막이 익스텐션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부위 반점이 생기는 그 주위의 척추의 SP 극돌기를 눌러요. 이렇게 하나. 근데 여기서 여기 굉장히 민감해요. 그럼 요 밑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쁘게 만들어서 찾은 거예요. 악화시켜서. 그럼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교정을 뚝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컨택을 해서 여기를 치료하라고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나빠, 여기 치료해, 터치해. 그리고 다시 눌러봤을 때 통증도 사라지면 치료가 됩니다. 멋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도 같아요. 이 SOT라는 테크닉이. 자, 그런데 이제 아까의 반대, 세이크름이 SB 플러스가 아니고 네가티브가 됐을 땐 아까 블럭이 있을 때 위에 거를 빼서 더 네가티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플렉션 될 때는 내쉴 때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이크름에 이제 엠팩이 아니고 베이스에 컨택을 하고 호흡을 내쉴 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또 브랜칭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찾아서 눌러보고 치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게 SB 마이너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치료하고 또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블락칭이 이제 SB 지금 플러스 했을 때는 이렇게 위에다 대서 이 세이크름의 에이펙 부분을 누르고 호흡을 들어 마시고 멈추고 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SB 플러스, SB 마이너스 이건 다 설명드렸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SOT에서는 항상 우리가 허리에 페인을 만드는 머슬들이 장요근이에요. 스와스 머슬, 전략 스와스 머슬인데 이 허리에서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이 근육은. 여기가 대처의학 하는 사람들이 허리 아픈 사람 왔는데 장요근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제 여기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장요근이 수축이 돼요, 이완이 돼요? 수축이 됩니다. 이 장요근이 요 흉추 12번 행돌기 안쪽 축에서 보통 이렇게 대요근, 소요근 이렇게 쭉 내려와요. 요 쭉 타고. 그리고 이 장골의 안쪽에는 장골근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 소전자에 붙어요. 이 근육이 무슨 일을 하냐면 무릎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 그리고 허리를 전만을 만들어요. 이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 쏙 돌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장요근이 수축된 거예요. 허리를 펴주기 전에 먼저 이 장요근을 이완을 시켜주고 교정을 해줘야 빠른 거예요. 교정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장요근. 근데 여러분들이 오래 앉아있잖아요. 저부터 오늘 하루 종일 앉아있고 하루 종일 상담했대.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장요근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골반이. 허리가 빠지고 골반이 AS를 끌어오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요근 치료를 꼭 해줘요. 여기서 장요근 검사는 만세! 했을 때 손이 똑같아야 되는 한쪽이 짧아요. 그쪽이 단축된 거예요. 그거를 맞추죠. 이따가 교정할 때 설명드릴게요. 장요근 치료는 캐러고리 1, 2, 3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는 이 CST 크리니얼 쪽은 나중에 하고 캐러고리 2, 3까지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할까요? 그것도 괜찮은가요? 캐러고리 2를 또 할까요? 지금 왜냐하면 경추 교정과 여기 CST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옥시 프로파일 이건 나중에 몰아서 하고 2, 3를 다시 설명할게요. 캐러고리 2를 설명할게요. 캐러고리 2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로 움직인다. 어깨가 기울어져 있다. 늑골이 양쪽이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캐러고리 2는 골반의 변이다. 골반의 변. 후면에 있는 천장관절의 변이다. 그래서 캐러고리 2를 치료할 땐 제일 먼저 뭐를 치료하냐면 AS 여기 전상장골과 이 치골과에 붙어 있는 무슨 인대? 서해인대가 있단 말이에요. 얘를 검사를 해요. 얘를 약간 이 곡선으로 붙어 있는데 이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 둘. 근데 뭐냐면 동양의 음양을 여기서도 가져갔어요. 서양에. 우리가 이게 양이에요. 양을 하나 빼버리니까 음양이 돼. 네 개의 손가락을 똑같이 만들어서 서해 인대에다 넣어요. 그 환자가 손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손을 잡아서 버티세요. 그 당겼는데 힘이 뚝 떨어져요. 그럼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이 줘야 되는데 여기에 근육에 의해서 힘이 약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따 보세요. 이 골반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해보면 힘을 아무리 나보다 힘이 몇 배가 큰 사람들도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네 가운데를 다 했는데 뭐 다 좋은데 두 가운데가 약하다. 아니면 한 가운데가 약하다. 그것만 기억한 거예요. 약한 데만 나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블락킹을 해요. 그래서 다리 검사를 해요.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가 실습 때 해야 되고. 자, 이쪽이 다리가 짧다고 그러면 얘가 뒤로 넘어간 거니까 나는 이렇게 블러킹을 해요. 그리고 얘가 지인 쪽이니까 이렇게 블러킹을 하는 거죠. 그럼 다리 길이가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캐러고리 2 치료는 2분을 넘기지 말라고 해요. 이거를 넘어오래 놔두면 이 방향으로 또 골반이 변이를 일으켜 버리니까 골반 치료는 빨리 치료하고 빨리 끝내라고 해요. 자, 2분이 20초가 지났을 때 20초가 지난 다음에 나는 2분이 아니고 20초가 지난 다음에 아까 힘이 약했던 부분을 다시 손을 컨택을 하고 다시 검사를 해요. 그리고 힘이 좋아지면 그냥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요근 치료도 해요. 자, 캐러고리 3가. 이제는 3는 지금 디스크에 디스크가 밀려나와서 신경을 돌려서 이쪽 다리가 저리거나 어떤 다리가 저리고 이런 상태예요. 캐러고리 3는 일단은 이쪽이 단족이라고 생각할 때, 이 장족이라고 생각할 때 장족은 이렇게 캐러고리 1처럼 똑같이 껴요. 캐러고리 1 이쪽 장족은 여기다 똑같이 꼈잖아요. 이렇게 껴요. 그리고 이 환자가 지금 디스크라고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파요. 그러면 나는 뭐를 하냐면 이 블록킹을 단족에다 이렇게 끼고 장족에다 끼고 환자한테 20초가 지난 다음에 물어봐요. 아까보다 통증이 감소가 됐습니까? 감소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소도 안 됐어요. 불편해버리면 이 짧은 쪽을 약간 위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20초가 지난 다음에 물어봐요.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으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좋아졌으면 또 돌려요. 몇 번까지 옮겨볼 수 있냐면 하나, 둘, 세 번, 네 번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디스크 치료야? 그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디스크가 여기 밀려 나왔어요. 여기 이제 신경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디스크라는 거는 이게 밀려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 이분은 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요 건적이 이렇게 붙어 있죠. 내가 움직일 때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 있어요. 보이나요? 변화를 생기는 거예요. 지금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요 위치에 따라서 더 디스크와 신경과 멀어지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설명을 드립니다. 멀어지는 데다 놓으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부종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20분, 25분 나갔다 일어나 그러면 안 아픈 거예요. 이게 디스크 치료예요. 보기는 우습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OT를 다 쓰진 않았어요. 환자할 때 이런 것만 써요. 환자가 아프고 막 움직이도 못하니까 요거 당장 요거 살짝 해가지고 통증 잡아놓고 내가 교정할 수도 있고 이러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디스크 치료인데 요걸 치료한 다음에 반드시 이게 L5의 디스크라면 5번 요추에 돌아간 걸 찾아서 교정을 해줘요. 4번이라면 4번을 찾아서 해줘요. 근데 어떻게 해주냐? 아주 쉬워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블로킹이라고 다리를 접어서 얘를 이렇게 밀어요. 그리고 펌핑을 하는 거예요, 발목으로. 그러면 펌핑할 때마다 얘가 충격이 이렇게 가면서 돌아가요. 그냥 뚝 하고 교정해주면 쉬운데 여기 SOT는 그런 테크닉을 싫어해요. 아주 마일드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펌핑으로 교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이러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크의 페인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뭐를 보여야 되냐면 이 긴 쪽에 혹시 얘가 잘못됐나 하고서 얘를 조금만치만 조금 움직여봐. 그래도 이 페인이 통증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허리에서 나오는 디스크가 아니고 이 좌골신경이 눌려서 오는 디스크구나. 좌골신경은 이 이상근이 너무 당겨져서 눌리거나 수축이 돼서 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빼서 내가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1분 고관절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증이 감소가 되면 이거를 1분씩 3번만 해주면 돼요. 근데 통증이 더 증가가 되면 나는 반대로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수축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감소가 되면 이거를 1분씩 3번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좌골신경통을 치료하는, 이상근에 의한 좌골신경통을 치료하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타 액세서리 테크닉으로 뭐 급성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고 미세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미통은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거 실습 때 해드릴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위로 올라가요. 지금은 밑에 골반의 캐러고리 1, 2, 3만 교정을 했어요. 자, 위에도 같이 치료해요. 완전한 치료인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복잡한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잘 하는데 여기를 잘 안 더라고요. 저도 복잡한 거 싫어서 이거 교육 시간에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한의사들이 이 좋은 걸 왜 빼버렸냐고 넣어달라고 해서 다시 넣어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지 수 보면 뒤에 여기 위에 이거 빠져 있어요. 페이지 수가 나중에 넣은 거라. 자, 일단 정치 교정을 볼게요. 정치에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소브라케이션에서 똑하고 교정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계단식으로 얘를 쭉 올려가요. 그러면 도르륵 하고 올라가야 돼요. 문제가 없다면, 관절 마디마디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두두둑 하다 걸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앵글에, 그 레벨에 손을 놓고서 여기서 회전을 시켜요. 이렇게 찔르듯이 관절. 그리고 이쪽 와서 이걸 찔르듯이 또 회전을 시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그래서 이 관절이 이런 과정에서 다 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해보면 쭉 한 번에 계단처럼 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법은 정말로 훌륭한 기법. 여러분들 막 경추에 크게 문제가 있어서 경추를 잡아 돌리게 되면 매섭고 어지럽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내가 돌리면 큰일 나겠죠.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인데 경추를 교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잘못되면 골다공증 있고 뭐 여성분들 다 거의 골다공증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요런 관절 돌리기로 교정을 해주는 거죠. SOT 교정법이 굉장히 부드럽지만 사고도 안 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똑똑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는 힘들지. 머리 이 5kg, 6kg 되는 걸 들고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교정이 훨씬 쉽죠, 우리는. 그러나 정말로 그럴 사람들은 우리가 조지 스트레스 했을 때 어지러워요, 메스꺼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테크닉이 더 좋아요. 어렸으면 스트레스보다는 이게 이제 정치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ST에서, CST라는 건 뭐냐면 전신이 우리가 플렉션, 익스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 정체가 됐으니까 전신을 다 운동성을 만들어준 게 CST예요. 그 CST를 가장 중요한 게 이 후두골과 이 대정맥공이는 이 부분이 유착이 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SOT에서도 CST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손날을 구부려서 칼날같이 해서 이 경추 1번과 후두골 사이를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떼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 유착, 여기에 자꾸 유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유착이 생기니까 거기에는 많은 메카노니스트라고 하는 기계 수용체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이것이 눌려버려요. 그리고 상부 경추 이 후두골 1번과 후두골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제낄 때 가장 모션을 여기서 50%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1번과 2번 사이에서 회전을 시킬 때 50%를 차지하고 한다고 하는데 얘가 다 눌려버리니까 그런 가동성이 제한되면서 경추에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유착이 되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학습장애, 언어장애.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잘. 어눌해요. 지능이 떨어져요.
이런 사람이 여기 유착에 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CRI라는 테크닉은 어느 테크닉 봐도 다 들어가 있어요. 탐슨에서도 바이럴러 서비컬 신드롬이라고 해서 막 열어줬죠. 관수에서나 디버시에서도 이 부분을 열어줬죠. CST에서도 하죠. 에토테에서도 다 해줘요. 칵스에도 리플렉션 시켜서 열어주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해주면 좋아요. 이게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보면 이런 수차들이 병합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실 때 다 운동을 하고 내쉴 때 닫아지고 이런 액션션 플렉션이라는 모션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골반이 틀어졌어요. 어깨가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깨지니까 뇌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뇌를 보호하는 애들이잖아요. 이 봉합선을 조아버리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얘를 조여서 운동성을 사라지고 나는 뇌를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 쪼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두통이 생기고 깨지게 아파요.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럴 때 우리는 얘를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전도, 축도, 후도 다 잡아요, 이렇게. 자,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환자에게 호흡을 크게 들어 마셔야 하고 나는 손을 자극을 주는데 이렇게 꽉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접촉하는 정도만. 그러니까 얘가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안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밀으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떨어지려고 버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호흡을 들어 마셔야 했을 때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걸 내가 더 못 움직이게 자극을 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호흡을 크게 들어 마시세요. 나도 같이 들어 마셔야 호흡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마냥 들어 마실 수 없으니까 하고 풀어주고 한 3번 정도만 하면 얘가 손끝에서 운동성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맞추는 거예요.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축도만 해요. 후도만. 후도 그래 이렇게 되고 호흡을 들어 마시라고 그러면 뒤통수가 딱 이 손바닥에 밀고 오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어. 그때 해주면 움직여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축도. 축도가 왜 중요해요? 여기에 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근육의 근막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데 그것들이 긴장을 하면 뇌에 아까 했던 두라들이 긴장하면 뇌까지 다 긴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축도를 또 호흡하게 만듭니다. 호흡 들어 마시세요. 그 다음에 이 후두골과 여기에 앞에 스페노이드라고 하는 접평골이 들어가 있다. 머리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뼈가 붙어 있는데 그 나비처럼 생긴 뼈가 여기 끝나는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 후두골과 그 접평골을 약간 이렇게 올려줍니다. 호흡 들어 마시세요. 이렇게 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접평골이라고 하는 스페노이드라고 하는 이 뼈는 머리의 중심이 되는 뼈고 머리의 모든 뼈가 여기에 연계가 됐는데 여기서 파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움직이는. 근데 이게 다 멈춰버리면 만져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입 속에다 손가락을 모지를 넣고 입 천장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내 손가락을 쫙 빨아요. 그 압력에 의해서 얘가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자꾸 손가락 빨잖아요. 수술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GST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잠자다 말고 막 치아를 갈잖아요. 막 이를 뜨득뜨득 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걸음마 배우려고 띠뚱띠뚱 해가지고 막 이 중력이 흔들리니까 뇌가 긴장해서 얘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 시간이 없어요. 띠뚱띠뚱 되니까. 근데 잠자려고 누울 땐 중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걸 운동시키려고 이를 막 갈아서 움직여서 얘가 풀어주는 거예요. 수술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치유야, 사실을 보면. 근데 이를 자꾸 가려면 이가 닳아지면 그마치 TMJ 조인트가 좁아지니까 결국은 나빠지는 거지만 일시적으로 좋게 하는 그런 행위예요. 자, 그래서 CST를 6개를 이렇게 CST를 SOT에서도 합니다. 도와주시고. 자,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남았어요. 옥시 프로5라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뒤에다 넘기면 옥시 프로 차트 1, 2, 3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옥시 프로 라인 1을 보게 되면 자, 이걸 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이 후두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 뒤에 있는 승모근과 힘쇄 유돌근 트라페치우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머슬이라고 하는 이 승모근이 여기 와서 후두근 여기. 근데 근육은 큰 겉에 근육, 중간 근육, 속 근육 이렇게 세 개 근육이 나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제일 밑에가 3라인, 그 밑에가 2라인, 1라인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근육은 끝에는 건으로 바뀌어요. 섬유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뼈에 골막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위로 올라와서 일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이쪽에서 7개에서 14개가 1라인이 똑같은 형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여기에 붙어요. 그게 1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 근육이 또 14개로 해서 이렇게 2라인을 붙고 마지막 3라인에 이렇게 붙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뚜껑을 걸어보면 안에 뇌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1라인에 1, 2, 3번이든 몇 번이든 가장 민감한 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병이 시작이 됐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가 오려고 그러면 코가 약한 사람은 콧물이 나오게 되고 편도가 약한 사람은 편도가 쓰게 되고 기관지가 나쁜 사람은 뭐 가래가 끓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그거보다 더 빠른 신호가 오는 것이 1라인에 어딘가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병의 시작이다. 2라인에 민감하다. 이미 병 들은 거예요. 병이 진행 중이에요. 감기 들러버린 거예요. 콧물 나오고 이게 아니고 이제 감기 들어서 기침하고 오는 거예요. 3라인에 민감한 게 생겼다. 이거는 뭐 이미 아주 굉장히 깊숙한 병이 암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감기로 말하면 폐렴이 됐어요. 3라인에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가 1라인과 2라인, 3라인을 찾아서 병의 시작을 찾던 병이 진행이 된 것이든 병이 완벽하게 됐던 이것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2라인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라인의 문제는 병이 진행 중이지만 또 하나의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올간, 장기의 모빌라이션이 사라졌어요. 운동성이 사라졌어요. 장기, 어떤 장기가 지금 운동을 이렇게 호흡 메커니즘 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치료해 줘야 돼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만약에 1라인을 봤더니 1라인에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번째가 민감하다. 이쪽이 세 번째는 상관없어요. 양쪽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3번이 민감하면 경추 3번을 치료해야 됩니다. 경추 3번. 이건 같은 신경이고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3번 민감한 거와 경추 3번 hendur기를 눌러봤을 때 민감한 쪽에다 손을 대는 거죠. 그리고 얘를 약간 이렇게 아래 위로 긁어주는 거예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서 땀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hendur기가 된 여기에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여기에 땀이 언제 납니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운 걸 먹으면 콧잔등에 바로 땀 나잖아요. 그렇죠? 막 턱에 침이 생기. 그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자극하면 여기 같은 신경 레벨이다 보니까 여기에 바로 촉촉하게 땀이 나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단다. 여기 치료하라. 충격을 줍니다. 그 다음에 경추 3번 되면 소라식 흉추에 4번, 5번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줘요. 그 다음에 요추 1번을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해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참 뭔지 답답하죠.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보충 설명 안 하면 여러분들 몰라. 이게 뭐냐면 우리 그 큰 신경이 쭉 내려가서 이 신경근을 통해서 각 장기로 다 가잖아요. 장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올간하고 브레인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돼야 되는 게 신경 전달이고 구심성, 원심성으로 신경이 서로 전달되고 아프면 고쳐져라 그러면 알았어 약 먹어 아니면 뭐 병원 가 카이로 치료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우리 뼈가 이렇게 탁 틀어졌어요 지금. 뭐 경추가 이렇게 틀어졌어. 틀어지면 더블악질이 생기면 이 신경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꺾이면서 신경이 눌리니까 하단에 물을 주는 호스를 발로 밟으니까 엉뚱한 데로 찌깔기듯이 엉뚱한 신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장기는 점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는 또 호소하는 거야. 나 빨리 고쳐줘. 나 지금 막 속이 쓰려 죽겠어. 그러면 이거를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질 않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빨리 카이로를 교정을 받든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장기는 이미 깊숙한 병이 들어버려요. 무슨 병? 뭐 암, 우리말. 자, 그런 병이 들은 사람을 우리가 이거 뼈 눌렸던 거 맞춰준다고 치료가 되냐? 안 돼요. 이제는 장기에서 보내는 신호가 여기서 다시 들어돌아가요.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상태가 돼서 그 고리를 지금 깨주는 행위예요. 이게. 다른 데서 이런 깊숙한 얘기를 안 하죠. SOT에서만 지금 해주는 거예요.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2라인이든 3라인이든 치료는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2라인은 다른 게 장기의 운동성도 사라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만약에 6번이라고 그러면 흉추는 8번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8번을 치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넘기게 되면 이런 글이 남아요. 8번이 뭐냐? 8번을 보니까 리버라고 돼 있네. 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간이 운동성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8번에 6번을 했더니 흉추 8번을 치료했다. 그럼 8번에 관장하는 장기는 간이에요. 리버. 간인데 그럼 간이 운동성이 사라진 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장을 더 넘기면 또 그림이 나와요. 2장 넘기면 여기에 무슨 얘기냐 하면 경추 6번 앞에 여기가 있죠. 여기 찔러보면 굉장히 민감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유독 젖꼭지에서 이렇게 여기 스탈럼이라고 하는 충골 여기 쪽에 누르면 굉장히 민감하죠. 두 가운데를 찔러보는 거예요. 환자한테. 근데 여기가 더 민감하다. 그러면 지금 간에서 뇌로 보내는 신경이 다시 여기서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민감하다는 얘기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간으로 안 가고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리를 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눕혀놓고 간에다가 손을 대면 딱 정직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민감한 사람은 여기가 민감, 여기다 해서 간을 살살 빼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강직되고 딱딱하던 게 조금 유동성이 생겼어요. 그럴 때 맞추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다 보니까 15분이라는 시간이 더 가버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다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카테고리 하나 가지고 한 학기 하는 거고 여러분은 카테고리만 두드려서 지금 1시간 만에 다 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야, 지금 뭐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많이 궁금하고 많이 이해가 안 가고 참 이런 테크닉 있나 이런 생각도 들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별도의 하나의 독립된 카이로프락틱의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진도를 다 나가보면 이게 내가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워두면 나중에 다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강의 여기 마치고 간단하게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걸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아까 카테고리 1하고 2가 문제 있으면 2를 먼저 하고 2를 먼저 하고 2하고 3이 있으면 3을 먼저 하고 항상 뒤에 거를 먼저 하라. 1하고 3이 있을 수도 있나요? 그것도 뒤에 거를 그것도 왜냐면 3이요? 뒤에 뒤 3은 뒤집으니까 굉장히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주고 그 다음날 좋아졌을 때 그 나머지 걸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높을수록 심각한 건 아니죠. 그냥 틀린 카테고리일 뿐이지. 그러니까 카테고리 1은 내과적인 문제라 장기가 그냥 은근히 아프니까 당장 급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2는 골반이 틀어졌거나 뼈가 틀어진 거니까 당장 급하진 않아요. 근데 3는 이미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프고 참지 못하니까 일단 그걸 해결해줘야죠. 근데 이거의 원인은 사실은 카테고리 2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통증, 우리가 그러잖아요. 환자가 오면 골반 틀어져서 아파도 골반이 틀어지니까 요추가 기울어지면서 허리가 아파도 우리가 허리를 먼저 치료해주는 게 아니고 아픈 걸 먼저 열어서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밑에를 치료하듯이 그럴 거예요. 예. 조금 휴식하셨다가 바로 실습할 거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돼요. 없는 사람은 그냥 잠깐 휴식하셨다가 바로 실습할 거예요. 혹시 그 다음 카페 카이로프락틱 코리아라고 등록을 하셨나요? 아니요. 가입하시고요. 제가 아마 그게 가입이 안 될 거예요. 그거 인증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게 많아요. 그냥 다음은 내가 그냥 핸드폰 있잖아요. 예. 그걸 하면 되잖아요. 아니